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의 가장 큰 기본은요,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빈약할수록 타인한테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려고 그러면 타인의 삶에 대해서 거리감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 나의 행복을 잘 지키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내 개인의 사랑을 잘 영유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사랑은 정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과 가스라이팅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사랑과 가스라이팅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이승기 씨를 통해서 이 초반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그 근본적인 차이는 6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존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의 생각, 감정,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생각, 감정, 판단을 무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약간 좀 감정적이다. 그래서 약간 좀 지멋대로 한다. 또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설득하려고 한다. 이것과 가스라이팅은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사랑은 어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만 가스라이팅은 권력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이 가스라이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짜증을 부리고 어느 부분에서 대단히 자기 의사를 강하게 내민다, 밀어붙인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스라이팅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관계의 권력을 자기가 우위에 쓰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사소통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자기 주장만을 강요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관념이나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면, 그죠? 그렇다면 그 상대가 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효자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주말에 꼭 같이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네, 무조건 사랑하면 함께 있어야 되고 사랑하면 무조건 우리 관계가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자기 주장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스라이팅으로 의심하셔도 맞죠. 그래서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웬간히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웬간히가 벗어나면 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동이나 어떤 패턴 자체는 근본적인 차이를 찾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행동한다. 이랬을 때는 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죠. 세 번째입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사랑 때문에 자기 확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이해하실 때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하다. 뭐 과잉된 건 또 안 돼요. 뭐 어설프게 명품 몇 개 얻어 입고 그걸로 막 뻐기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그냥 뭔가 할 때 든든하고 좀 편안하다. 이러면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또 누구한테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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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관계에서 사건 사고가 터진 것을 그 가스라이팅의 주체자인 그 사람은 도망간 겁니다. 무책임하게 외면한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실제 가스라이팅의 피해는 나 개인적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상황들이 나쁜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평판, 신용, 그다음에 약속 뭐 이런 것들 다 깨지고 엉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함께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의 주체자는 도망가고 숨어있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거 맞습니다. 네 번째죠. 자율성이죠. 자율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각자의 선택과 삶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다른 의견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간을 좀 인정해줘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어떨까요? 상대의 행동, 인간관계, 가치관을 통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권력관계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어서 상대의 행동과 인간관계, 가치관을 통제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아, 됐어. 내 말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아, 네가 뭘 알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런 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어떨까요? 나쁜 문제가 생긴다. 나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함께 무엇인가 했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힘듦, 어려움, 책임을 나 혼자서 오로지 다 뒤집어 쓴다. 그러면 그거 사랑 아니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감정 자체가 기쁨, 슬픔, 갈등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사랑을 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흐름이요. 무조건 좋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특징인데 가스라이팅은 어떨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이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어떤 일 때문에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잘 안 느껴집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그래서 항상 자기 번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특히나 사랑이란 이름으로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될까요? 내 자신이 계속 감정이 혼란스럽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번뇌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제3자에게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요? 내가 예민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한 상태예요.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근데 지하철에서 누가 어깨를 탁 쳐요.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나도 바쁘니까. 뭐 실수했겠지. 여유가 있죠. 근데 내가 여기에 어떤 뭐 상처가 있거나 뭐 통증이 있다. 그랬을 때 지하철에서 누군가 탁 치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같이 화가 나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지만 제3자에게 상당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점점 내가 포악해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면 나는 좋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쩌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은요, 또 현실을 좀 왜곡하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어떤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식의 감정 표현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공유, 공감, 이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하는 거 맞습니다. 또 있죠. 의존을 유도합니다. 넌 나 없이 안 돼.
내 말 안 들으니까 다 망가지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십시오. 그 사람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고 누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또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고립을 유도합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회사 다니지 마. 너 이용당했어. 그러니까 네가 호구지. 이거 왜 그래요? 객관적이고 제3자의 어떤 정확한 판단, 그런 것을 차단함으로써 나한테 더 심리적으로 집착, 또 의존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 고립을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인간관계나 뭐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폭넓고 더 발전한다면 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한다.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정말로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줄어들고 이런다면 나는 병적인 관계, 그것이 사랑이든 뭐든 간에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자아 파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결국 자신에 대한 신뢰, 대인관계의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내가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아까 얘기하겠죠? 권력기. 그래서 주종 관계가 되고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실 때 정말 내가 어떤 내 자신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대인관계의 평판이 좋아지고 있다. 너 누구누구 만나니까 얼굴도 더 좋아지고 더 편안해진 것 같아. 이렇다면 나는 건강한 사랑을 하는 건데, 나를 만나는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뭔가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한 이후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아주 불안하고 병적인 관계, 사랑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건강한 사랑은 결국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어떻죠? 권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를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상대가 나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가스라이팅과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특징을 잘 파악하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권력 게임을 통해서 나를 착취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람이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랑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가스라이팅 꼭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